어떤 이들에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전쟁터. 시장, 그곳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이 있다. 다 돈이고 다 돈. 다 돈. 아, 장사꾼들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아주 서로 경쟁이 아주 눈이 벌게가 설쳤어.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라질 것인가. 식도 안 문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글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이왕이면 누구보다 돋보이는 매출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법.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전통시장 서민갑부를 찾아 나섰으니 시장 장사로 월 1억 원 벌기. 그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강원도 속초. 그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전통시장이 있었으니 지난해 방문한 관광객 수만 1356만 명. 사시사철 인파가 북적이는 이곳에 명물이 있다는데 사실 닭강정 유명하다 그래갖고. 닭강정. 닭강정, 닭강정. 예, 그다음에 막걸리 한 잔 뭐 이런 거.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이라면 죄다. 제일 처음 발길을 향하는 곳, 바로 닭강정 골목이다. 20여 개의 닭강정 집들이 성업 중일 정도로 시장 명물이라는데, 이 닭강정 집들 중에서도 돌째가라면 서러울 독한 인생 서민갑부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한 달에 5억 번대요. 한 달에 5억? 최고지 뭐. 줄 서니까. 사람들이 올 때 보면 다 그 집 것만 들고 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첫 번째 골목 좌회전 하면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바로 닭강정 골목으로 들어서니 보이는 한 가게.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지 일단 지켜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신사람들일까요? 시식 맛보는 손님들 표정엔 흐뭇한 미소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서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잠시만, 예. 게다가 가게 앞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니 아이고 이 집 맞네 맞아. 제대로 찾아왔군. 뼈 있는 거 하셔야죠. 뼈 있는 거. 예. 몇 개 드릴까요? 3개요. 3개요? 3개요. 아빠 시킨다고요? 먹어봐. 이른 아침부터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닭강정. 그 매력이 뭡니까? 동해가 원래 목적지인데 네. 얘 때문에 일부러 왔어요. 아, 진짜로요? 빌려서 내려가려고. 이렇게 동해로 이거 가야 사러 돼. 일부러 왔어요. 저녁 온 친구들이 이쪽 게 훨씬 맛있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딱딱하지 않고 네. 식어 이렇게 차가워도 맛이. 34,000원이요? 이 닭강정 하나 사러 먼 길 마다하지 않을 정도니 손님들 지갑 열리는 건 당연지사. 카드도 쉴 새 없이 긁히니 서민갑부, 아니 시장갑부가 분명해 보인다. 이쪽 시장에서 소문난 갑부라고 하던데. 아이, 여기 시장 안에 부자가 많아요. 저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젊은 나이에 속초 시장을 주름잡은 여장부 장현숙 씨. 살 2개하고 뼈 3마리 넣어주세요. 순살 2개 넣어주세요. 현숙 씨의 주문과 동시에 더욱 바빠지는 조리실. 닭 특유의 잡냄새를 잡기 위해 카레를 살짝 섞어 반죽한 다음 190도 고온의 기름에 튀겨내는 방식이 프라이드 치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튀겨내는 양이 만만치 않다. 한 칸에 닭 2마리씩 들어간다는 튀김기가 무려 6칸 홀 가동 중. 하루에 닭이 얼마나 나가는지 쉴 새 없이 튀겨낸다. 기본적으로 뭐 200에서 300마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요.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뭐 700마리 이상 나갈 때도 있고. 700마리? 그럼 정말 종일 닭만 튀기셔야 되겠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무조건 계속 닭만 튀기고 있죠. 하루 종일 닭 튀기는 남자, 현숙 씨의 묵묵한 남편 원승만 씨다. 판매는 아내 현숙 씨가,
조리는 남편 승만 씨가 전담한다는데 승만 씨 닭 볶는 솜씨가 또 보통이 아니라고. 튀겨낸 닭에 특제 양념 소스를 넣고 가마솥 고온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닭강정 맛의 포인트라는데 소리도 맛나다. 이렇게 완성된 닭강정을 박스에 담아내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 이게 정말 닭 한 마리? 에이, 2마리겠죠? 에? 맞죠?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원래 여기 시장 딱이라서 네. 양이 좀 많아요, 저희가. 오, 다른 데도 한 2배는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2배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달아본 닭강정 한 박스의 무게는 무려 1.7kg. 일반 프랜차이즈 닭강정들과 그 양이 확실히 비교될 정도.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와도 네.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저희가 듬뿍 드립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가뿐의 집 닭 한 마리가 프랜차이즈 닭강정 2마리에 가까운 셈이니 이걸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당신 맞다 하면 집어들게 되는 닭강정 박스. 한 사람 앞에 2 상자는 기본으로 무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관찰 카메라로 관찰해본 결과 놀라지 마시라. 관찰 30분 만에 무려 12박스 판매. 이러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조리실. 튀기고 또 튀기고 그저 닭 튀겨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응?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 응? 반죽 넣은 튀김마다 줄 하나씩 긋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그래 3번 솥에는 앞으로 5마리만 더 넣으세요. 이게 바로 튀김기에 들어간 닭마리수 표시. 지금까지 나간 닭만 해도 135마리란 말인데. 저기 승만씨, 지방 닭 튀기다 말고 뭐 하는 거요? 어? 부서까지 가서 빈통은 왜 챙기나 했더니 응? 아니 한참 장사 잘 되고 바쁜 시간에 이 기름을 빼면 어쩌자는 거요? 야? 튀김에 나오는 그 튀김 옷의 그 바삭함이나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종합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판단 내린 것은 50마리까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50마리까지만 튀기고 기름을 바로 뺍니다. 아무리 바빠도 튀김기 하나당 닭 50마리를 정확하게 체크. 깨끗한 기름에서만 닭을 튀겨내는 것이 갑보 부부의 철칙이라고. 프라이드 치킨을 양념 소스에 볶아낸 닭강정은 깔끔하고 윤기 한디르르르르 하기로 속초바닥의 소문이 자자하단다. 맛있게 볶아낸 닭강정, 이제 또 진열대로 향해 출발!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닭강정을 왜 여기다 이렇게 그냥 허벌나게 쌓아두신대요? 현재 지금 여기 건조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네. 이게 전부 다 튀어 나가는 닭을 여기다 건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납품까지 하고 있다는 시장 갑부의 닭강정. 한 달에 4회만 따져봐도 그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매장 판매 놓칠 수 없으니 틈틈이 매장 판매용 보충까지.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닭만 튀기고 볶아야 할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시장 갑부의 매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하는 중간 틈틈이 전화벨 소리 울려대니 그 정체는 바로 예, 있습니다. 2마리 주문하신다고요? 예. 34,000원하고 택배비 3,000원에서 37,000원 입금하시면 되고 1마리짜리요. 예. 속초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택배 서비스. 그 택배 주문하신 분들이 입금만 돼요. 단 한 마리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택배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배달된다는 시장 갑부의 닭강정. 그러다 보니 개인 택배 주문도 만만치 않다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전엔 주로 닭 튀기고 볶고 오후엔 이렇게 택배 싸는 게 승만 씨의 하루 주 업무란다. 택배 이동 중에 눅눅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식힌 다음 포장해주는 닭강정.
이게 다 오늘 나가는 약이라고 하네요. 적게는 한 박스에서부터 많게는 8박스까지 주문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하루 개인 택배 매출도 꽤 돼 보이는데, 이날 하루 택배 매출만 해도 닭강정 한 박스가 100개를 넘어갔으니 최소 170만 원은 훌쩍 넘는 수준. 아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개인 택배까지 다 보낸 늦은 시간, 여전히 튀기고 볶아 맛있는 닭강정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승만 씨. 아이고, 그거 참 보기만 해도 그냥 내가 군침이 돌아. 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닭강정 박스들을 들고 나오더니 다시 포장을 시작한다. 아니, 택배 접수도 다 끝난 시간에 이 닭강정들은 또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이번엔 승만 씨가 직접 배달을 나갈 모양이다. 닭강정 10개들이 한 박스가 무려 4박스. 이 시간에 닭강정 40마리나 주문한 곳이 어딜까 싶은데, 일단 승만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이, 어디 배달 가는 거요? 에? 말해봐요. 농구장 경기가 오전 경기가 있어가지고 새벽 첫 차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에 미리 그 차에다 실어 놓는 겁니다. 전국 농구장은 물론 잠실 야구장까지 배달된다는 갑부 닭강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오셨나요? 예, 예. 일산 가는 겁니다. 일산요? 예, 예. 이러다 보니 터미널 배송 신기록도 가지고 있단다. 45개란 말이죠. 45개? 오. 기록입니다, 기록. 이 동네에서 기록이에요? 예. 이렇게 많이 안 가요. 많아봐야 뭐 10개 내외? 아. 시장에서 장사 잘 되니까 유명하죠. 아니, 도대체 한 달에 나가는 택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번 달에 택배로 나간 그 성장들입니다.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그럼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한 마리 17,000원씩 해서 계산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봤습니다. 택배가 한 달에 2,000마리씩 3,400만 원, 마트 납품 1,360만 원에 매장 판매 금액까지 더하면 성수기 월 매출만 자그마치 1억 7천.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추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택배까지 보내고 난 후 남들보다 늦은 마감을 하는 시장 갑부의 가게. 기름을 쓰다 보니 청소도 만만치 않다. 뜨거운 물 끓여 식기류 설거지하고 기름 뺀 곳은 그 안까지 구석구석 수세미로 닦아내니 청소하는 데만 기본 2시간이 걸릴 정도. 이런 청소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고. 요 옆에 이거 닦아야지. 이거 닦으니까 닦아지지? 닦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 같아. 많이 가. 놔두는 꼴을 못 봐요. 근데 그때그때 해야 돼요. 모든 청소를. 저는. 깔끔하게 청소 다 끝내고 나면 하루를 마감하는 뜻깊은 청산 시간. 언뜻 보기만 해도 오늘 매출 흐뭇해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하다. 궁금해. 이게 다 하루 매출?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행복해요. 하루의 피곤함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해결이 뭔가요? 그저 부럽습니다. 뭐 대박 났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야 진짜 지금 잘 사니까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시장 같은 일하시는 분들도 야 니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이제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참 그래도 대견하게 왔다라고 생각해요. 없던 것을 많이 이뤘으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성공했다라고는 조금 성공했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네, 조금. 근데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 다음 날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아침을 여는 갑부 부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 그날의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 또한 부부의 일. 그래도 매일 밤 미리 청소를 해두는 덕분에 아침에 출근하면 튀김기 온도 올려놓는 일 외엔 특별히 준비할 건 없다고. 오늘 양이 얼마나 돼요, 나한테? 오늘 오전에 200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춥지 않은 거야. 아유,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밖에서 발이 시려서 살 수가 없었는데. 지난 17년 동안 닭장사로 함께 가진 고생을 했던 부부라 특별한 말 없이도 손발이 척척이다. 아침에 나가야 할 주문 양만 200마리다 보니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부부. 승만 씨가 닭을 깨끗이 씻어 옮겨주면 현숙 씨는 반죽을 시작한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해놓기 위해 바빠지는 손놀림. 또다시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지글지글 튀김 소리와 함께 시장 곳곳에 닭튀김 냄새가 진동할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양념 소스 만들기에 나서는 부부. 단순해 보여도 이 작업이 가장 고되단다. 한 통 하는데 허리 아프면 어떡해요. 나는 하루에 몇 수십 통을 했는데 이거 젓다가 예전에는 제가 팔이 다 빠진 적도 있어요. 막 수십 통 만들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맡겨도 소스 만드는 일만큼은 직접 한다는 현숙 씨. 양념 소스 맛에 따라 닭강정 맛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안녕하세요. 8시가 넘어서야 출근하기 시작하는 직원들. 일하는 직원만 8명. 덕분에 여유가 생긴 현숙 씨 옷 갈아입고 바쁘게 뛰어나오는데요. 은행 시간이 다 돼서요. 빨리 은행을 가야 돼요. 매일 아침 전날 들어온 현금을 꼬박꼬박 은행에 넣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부분 처리하고 잠깐 스톱. 시장 갑부 등장에 은행원 일까지 멈춘다? 들어오세요. 네. 어제부터 바쁘시다 보니까. 네. 요즘 계속 바빠서 지금도 제가 막 뛰어왔어요. 혹시 VIP인가? 입금 담당 직원이 직접 들어와 은행 업무까지 도와주는데. 뒤에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막 바빠가지고 세지도 못하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막 해서 정리해가지고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네, 팀장님. 예. 과연 어제 하루 현금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 돈 따라 움직이는 서민갑부 제작진. 은행은 뒤를 바로 쫓아 입금 금액 확인에 나서는데 그 결과는 헐 188만 원? 아니 그렇다면 통장 총액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건? 아 예,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간 입금 금액이랑 같이 해서 여기 있어요. 이럴 수가. 쿨하게 통장 보여주신다는 시장 갑부. 1억 조금 넘어요. 1억 조금 넘어요. 우와 대단하다. 저희 뭐 VIP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려금이 한 1억 이상 정도의 금액을 보유를 하고 계속 유통을 시키시는 분들을 최고의 V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충족시키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죠. 아주 속초중앙시장을 대표하는 아주 거상이십니다. 거상. 고맙습니다. 네.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만 1억이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 에이 부러워. 일반 사람은 몇 년이 걸려갖고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에? 아우. 복 터지셨어. 얼마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직. 네, 많이 벌어야죠, 아직. 그 시각 장님 지금 앞에 안내대 한 마리짜리 몇 개 있어 신발로. 한 마리짜리 하나 있습니다. 한 마리짜리 없습니다. 가게에 혼자 남은 승만 씨는 직원들과 함께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현숙 씨가 없어서일까?
손님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나가 맞이할 생각은 않고 쭈뼛쭈뼛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승만 씨. 과장님 저 안쪽에 손님 왔습니다. 손님. 손님 응대는 직원들을 시키고 자신은 조리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않는 승만 씨. 이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저는 원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죠. 안정된 직장과 결혼 생활. 그날의 사고는 그런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퇴근길. 정말 난데없이 당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 한 번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한 운전자가 다시 한번 저를 차로 치며 죽이려 한 겁니다. 다시 기억하기 너무 싫어요. 막 그 사고가 1차적으로 저를 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재차 또 충격을 한 거예요. 많이는 티가 안 나는데 좀 그래도 보시면 티가 좀 나요. 아직도 얼굴에 흉터도 있고 보여드려 볼게요. 모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기 싫은 흉터가 커다랗게 남은 겁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저 몰래 바닷가에 나가 울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2년 후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사고 치료가 끝나자마자 남들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발을 내디딘 사회는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번만 딱 기회 주시면. 그래도 여기가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라서. 변해버린 외모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섭외할 마땅할 일자리가 없네요. 저기 공사장이나 대리운전 같은 건 어떠세요? 면접을 보러 가면 100이면 100 다 낙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컴플렉스가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어봐도 그러니까 어디가 사진을 찍어봐도 제가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당시 거품처럼 빠져나가는 돈보다 힘들었던 게 매일 지쳐만 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만 믿어.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얼굴에 좀 상처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남의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 그 사람이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건가? 전 제일 싫은 게 그런 게 제일 싫거든요. 좀. 드셔보세요. 네. 맛보시고. 자신은 고박해도 남이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건 결코 못 참는다는 열혈 아내 현숙 씨. 틈 나는 대로 남편 얼굴 관리해주는 것도 현숙 씨의 일 중 하나란다. 자기야, 아무리 바빠도 이거 좀 바르고. 뭐야 이거? 아우 당신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인데, 발라야지 타잖아. 나 가끔씩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발라야 된다. 내가 발라줘야 돼? 안 그래도 까만 얼굴 이런 거라도 발라야 하얘지지. 표현은 안 해도 현숙 씨가 챙겨주는 게 내심 좋은 승만 씨.
지난 세월 닭 장사의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까지 현숙 씨는 그야말로 여장부로 살아왔다. 시장 장사를 했던 친정엄마를 따라 저희도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사지만 국민 음식으로 사랑받는 닭이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그나마 있던 손님도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개업 한 달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죠. 어떻게 헤어져 나올까. 지금 겨우 하나 배운 게 닭장사인데 이걸 내가 지금 오래 못 가고 끊는다면 어떤 거든지 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기라면 오기로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닭이 안 팔리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은 막리를 나갔고 저는 가게세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때부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빚은 늘어만 갔고 갖고 있던 금부치란 금부치는 모두 팔아도 겨우 이자만 갚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으라 죽으라 하는구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2006년 또 한 번의 조류독감을 겪으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뒤늦게 가진 늦둥이 아들에게 분유조차 사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달 안 남은 분유들을 할인해서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50% 이렇게 40%. 근데 그걸 사이트를 뒤지면서 제가 제일 저렴한 걸 찾아서 이거 주문하자 비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사는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인 거예요. 저는 아이를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떡하지? 엄마 현숙 씨 마음 한편엔 아직도 응어리진 아픔이지만 막내 석현이는 구김살 하나 없이 건강하게 아주 잘 커졌다. 재밌게 놀았어? 우리 소래. 엄마 힘들어요? 힘들지. 지금 이제 저녁 때니까. 아유, 200원 받을 거나? 아니요. 진짜요? 네. 이제 다 컸네. 아주 손이. 어머, 남자는 남자네. 어머.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조물조물 주무를 줄도 아는 아들. 현숙 씨에겐 피로 회복제가 따로 없는 애교쟁이 효자다. 그날 밤 장사가 끝난 후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안에 있는 단골 횟집을 찾았다. 자기 이거 키로 이거 지금 다들 6만 원씩 하는데 그냥 5만 원 줄게. 이거 몇 마리 올라가는데? 다 사봐야지. 돈 번 만큼 아이들 먹이는 데는 이제 아끼지 않는다는 현숙 씨. 오늘 저녁 메인 메뉴로 대게가 낙찰됐다. 30년 지기 단골이다 보니 서비스도 아주 호한 횟집 사장님. 초창기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등필 조금 피지만은 진짜 그때는 뭐 안쓰러워도 뭐 옆에서 뭐 해줄 수가 있나. 자기네가 열심히 사니까 기특하고 이쁘고 뭐 좋지 옆에서 보기가.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지고 역시 현숙 씨는 남편 먼저 챙긴다. 이에 뒤질세라 승만 씨도 아내 현숙 씨를 챙겨주고. 시원해. 맛있다. 니는 뭐 먹을 거야? 석현이는 게 좋아하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부부에겐 더 없는 행복이란다. 맛있어 석현아? 네. 아유 늦게까지 엄마 기다리느라고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어요. 너무 늦어서. 배 많이 고팠지? 기다렸다 먹으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왔어? 그래, 오늘도 고생했고. 오늘 고생했어요. 이들 부부는 어떻게 시장 장사로 갑부가 됐을까? 2번의 조류 독감까지 겪어내며 힘들게 지켜낸 가게.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시장 손님을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그게 고민이었죠. 시장에 사러 오는 손님들은 배달이 아니라 사러 오는 손님들은 어차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단골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쓰고 똑같은 맛, 아니 더 나은 맛을 내도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제 단골이 아니잖아. 오랜 세월 단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배달 시간에 맞춰서 하는 장사들은, 시장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 배달해주는 집을 먼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배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러 나와야만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전략을 펼친 거죠. 손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장에서 저는 손님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닭강정을 담을 용기였습니다. 시장에선 은박지와 비닐봉투면 충분했지만 배달은 프랜차이즈 치킨집들과의 경쟁. 우연히 옆집 떡상자를 본 순간 이거다 싶더군요. 이미 배달을 하고 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치킨집들.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집만의 매력은 뭘까? 그 답을 찾은 게 바로 시장 닭만의 매력, 푸짐한 양이었거든요. 프랜차이즈 닭을 시켜 먹던 사람들이 받아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만한 양. 그 양을 담아내는데 떡상자만큼 좋은 게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 제 예상은 아주 기분 좋게 적중했습니다. 손님들 머릿속에 우리 닭집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성공한 거죠. 이게 한 마리예요? 거기다 해서 딱 들고 가니까 일반 치킨 요만한 박스, 그때 네모난 박스 이런 박스에 오는데 이만한 떡박스에 양이 꽉 차서 오니까 거기다 콜라 주지, 물김치 주지. 먹어보니까 맛도 있지. 그 시킨 손님들이 다음에 또 시키고 단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30만 원 팔던 게 50만 원 되고, 50만 원에 80만 원, 80만 원에서 130, 180. 재미가 붙잖아요. 어떻게 집에 일찍 가겠냐고요. 배달을 시작한 후로 몰려드는 손님들로 우리는 바빴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사다마라 했던가요? 급하게 닭을 손질하다 아내가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칼에 깊게 베었는데도 손님들이 들을까 조심하던 아내. 아내는 한사코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피가 더 나지 않게 고무밴드로 손가락을 꽁꽁 묶는 아내.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가 남편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금방 해서 드릴게요. 아내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상처가 많이 연해졌어요. 이게 다치고 한 1년 정도는 손가락이 아예 구부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인대가 다 파열되고, 그래서 이제 봉합 수술을 다 했거든요. 정말 섬찟해요. 잘못하면 손가락 마디가 잘릴 정도였으니까.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지금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은 하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됐다 그래도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됐으면 전 안 갈 거예요. 지금도. 그 시간에 가서도 끊어졌을 거고, 밤에 가도 끊어진 건 끊어진 거고, 그래도 팔 거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그거 못 팔고 갔더라면 더 괴로울 뻔했어요. 그렇게 독하게 살아온 덕분에 당시에 남들이 생각 못하던 배달을 시작,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부부. 그렇게 현숙 씨와 승만 씨가 배달을 시작한 지도 약 7년. 이제 이곳 전통시장에 택배 안 하는 닭강정집이 없을 정도로 배달의 매력은 사라졌다.
만약 부부가 배달에 안주했다면 지금의 시장 갑부는 없었을 터. 경쟁이 치열한 시장 장사에서 또다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던 시장 갑부 닭강정의 비밀은 바로 이 공간에 있었다. 저희 집이 전국 택배를 하게 된 비결이 바로 요겁니다. 숙성실. 양념이 튀김옷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겨울엔 영하 2도, 여름엔 영하 10도에서 무려 5시간 동안 닭강정을 숙성시킨다는데 신기하게도 얼지 않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닭강정이 완성된다고. 그뿐이랴 닭강정 숙성 기술 덕분에 시장 갑부의 닭강정은 유통기간마저 남다르다. 일반 타 제품들은 3일이에요. 3일은 벌써 택배를 받으면 벌써 이틀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루밖에 여유치가 없는데 저희 집 닭은 이틀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타 제품하고. 하루 차이가 되게 큰 거네요. 되게 큰 거죠.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일반 닭강정과 양념 소스 점도부터가 다른 시장 갑부의 닭강정. 게다가 속을 갈라보면 촉촉한 닭의 수분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니 아우 먹고 싶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장사꾼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장사꾼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시장. 이곳에서 불황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사랑받는 가게가 된 시장 갑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다는 부부. 이게 우리 가게 사연들을 보냈던 그 한이에요. 제가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 편지부터 가르쳐 달라는 부탁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여기 이제 목포 지금 현재 목포 사장님 그 편지 내용인데요. 이것도 정말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편지 한 통으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날 오후 갑부의 가게를 깜짝 방문한 이 손님도 그때 맺은 인연 중 하나라고. 없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 반갑게 맞이하는 부부. 바쁜데 어떻게 비워놓고 오셨어? 닫아놓고 왔겠네 아예. 상당히 많은가 보고 싶었어요. 저희 목포 체인점 점주님들이십니다. 목포 체인점이요? 예. 1호점? 네. 체인도 하세요? 체인은 안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4년 전 명예퇴직으로 막막해졌던 이들 부부가 편지를 보내면서 갑부의 닭강정 노하우까지 전수받게 됐다고. 집사람은 저희 거의 한 달 한 반 정도 이제 혼자 있었죠. 이거 얻어놓고. 저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말 그대로 삼고철이죠. 삼고철이요. 항상 저희가 그래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님, 원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이렇게 내어주기 시작한 본점이 강릉과 목포 그리고 수원까지 3곳에 이르게 되는데 모두 연매출 기본 1억에 달할 정도로 성업 중이다. 근데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도 나 또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이제는 남을 도울 정도로 성공한 시장 갑부. 이들이 돈을 벌어 제일 처음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아파트다. 지난 10여 년 세월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온 지긋지긋한 시간들을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야말로 벼르고 별로 장만한 생애 첫 내 집이란다. 이 아파트를 저희 가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올라가고 층 올라갈 때마다 내가 저 아파트를 어떻게든 사야지, 내가 저걸 꼭 사야지 하고 목표를 세웠었어요. 결국은 샀습니다. 제가
언제 사신 거예요? 한 이제 3년 됐어요. 3년. 예. 시장에서 걸어서 단 5분 거리. 동선은 물론이고 바라보이는 전망까지. 서울로 따지면 한강변 아파트나 다름없는 시장 갑부의 럭셔리 아파트.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9살 막둥이를 위해서도 최고인 집이다. 자기 방이 갖고 싶다던 석현이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집안 곳곳 가족의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 있다는데 안방엔 현숙 씨의 꿈이 있다.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돈 벌면. 예. 금고 딱 제일 먼저 샀어요. 이사 오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던 시장 갑부의 금고. 그 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네, 제가 마음 편하려고 넣어놓는 돈이에요. 비상용치고는 꽤 많아 보이는데 이거 도둑 걱정되겠어요. 금고 털러 오면 어떡하냐고요. 해줄 때. 돈소리 들어보셨나요? 기분 좋죠? 이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하도 없이 살아서 급한 일에 돈이 불안해. 저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이자가 푸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버릇이요. 돈이 없으면 밤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있어 아이들이 혹시 급하게 아프지 않을까. 뭐 은행 가고 옛날에는 카드도 다 안 됐잖아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 몸과 머리에 박힌 불안감 때문에 남들보다 고액의 보험도 많이 든다는 현숙 씨. 지금까지 들어놓은 보험의 현금 가치만 따져도 10억 원에 이를 정도. 이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데는 시장 장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크단다. 오늘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어느 빈 가게가 갑자기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 야 저기 닭집 들어오는데.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혹시나 내 집보다 저 집이 더 맛있어서 내 단골불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해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사는 거죠. 늘 생각하죠. 시장 상인들에겐 전쟁과 같은 주말이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드는 관광객 행렬. 주차장도 시장 안도 어느새 북새통을 이룬다. 여기저기 손님을 끌기 위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손님 올라가셔요. 내가 직접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 닭강정 집은 내버려두고 본격적으로 이웃 가게에 참견하기 시작하는 현숙 씨. 들어가세요. 자리 마련해 주세요. 안에 자리 마련해 놨어요. 아주 VIP석 마련해 놨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손님들 몰려 자리가 부족하자 바로 뛰어 올라가 직접 손님들 자리 마련까지 하는 현숙 씨. 근데 원래 이렇게 시장은 꼼짝꼼짝해서 지는 게 맛있어요. 시장이라는 곳이 서로 돕고 사는 정이 남아있다고 해도 남의 가게에 돕는 일에 이건 해도 너무하는데. 아이 도대체 이 가게랑 무슨 관계이기에 시방 이러는 거요? 에? 이 가게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새우튀김 오징어 순대 직접 만드는 집이에요. 닭강정 집으로도 부족해 바로 옆에 튀김집까지 냈다는 시장 갑부 부부. 속초 자연산 새우튀김을 비롯 다양한 종류의 새우튀김과 함께 오징어 순대까지 직접 만들어 판다는데 10년 이상 닭튀기던 솜씨로 튀겨낸 새우튀김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자연산 새우튀김 나가자마자 바로 젓가락 들이대는 손님들. 먹고 또 먹고 아주 맛나게들 드신다. 배부른데 괜히 하나씩 먹고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어지는 맛이니 여기서도 손님들 지갑 절로 열린다. 이거 딱 봐도 닭강정집 매출 모자라 보이는데요. 돈통만 해도 헐 무려 2개다. 아직 많이 못 팔았어요. 아직 지금 한창 시간인데요. 뭐야? 한창 시간이라고요? 약 23제곱미터 가게를 꽉 채운 6개의 테이블이 쉬지 않고 회전되니 관찰 3시간 결과 모돔새우 20개, 순대새우 25개에 왕새우와 조림이 기타 금액을 다 합치면 무려 헐 71만 원. 월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말에는 4, 500? 주말에 예. 튀김집만? 예.
평일에는 손님 없어요. 별로. 평일에는 그냥 150. 150. 예, 이 정도 돼요. 가쁘마를 토대로 평일 주말 매출 따로 계산. 튀김집 월 매출을 예상하니 한 달 매출이 무려 7천만 원에 가깝다. 닭강정 매출까지 합치면 아이고 이게 다 월말이야. 허도. 장사할 때는 저 사람은 센스가 너무 있어요. 와, 여우죠. 백여우, 천여우. 어느 동네에서 튀김 사오고 어느 동네에서 오징어 순대 사오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오신 분을, 우리 지역에 오신 분을 내가 굳이 다른 동네로 보내야 되나.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그럼 동선이 중앙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시장에선 닭강정, 아바이 마을에선 순대, 대파항에선 튀김을 즐기던 관광객들의 코스를 내 가게로 한데 모아봐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입맛에 어느 집 오징어 순대와 어느 집 새우튀김이 맞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만드는 방법까지 몰래 지켜보며 몇 달을 고생한 끝에 완성된 오징어 순대와 새우튀김. 사실 이건 치열해진 닭강정집을 위해 제가 든 보험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안에 전망 좋은 곳 마련해놨어요. 올라가세요. VIP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 미끄러워. 손님 올라가십니다. 현숙 씨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탄생한 튀김집은 개업과 함께 손님들의 환대를 받으며 단 1년 만에 시장 안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네, 세게 마련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오늘 날씨 따뜻해서. 두 분 하셨대, 두 분은. 괜찮아요. 자리 비었어요? 가만있어. 두 분 손님 먼저 올라오세요. 두 분 손님 먼저 올라오세요. 튀김집 손님이 몰려들자 닭강정 볶다 말고 승만 씨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의자만 저리 가. 닭집 앞까지 튀김집 테이블이 펼쳐진다. 아 이거 닭강정 장사 이거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같이 공간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한 팀이라도 더 빨리 받아야지 좋은 겁니다. 손님은 돈이다. 손님이 몰리다 보니 닭강정집 직원까지 동원. 연신 새우 튀김을 튀겨내는 현숙 씨. 튀김옷 얇게 입힌 다음 깨끗한 튀김으로 튀겨내니 보기만 해도 입맛 당기는 자연산 새우 튀김. 그러나 현숙 씨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연산 새우 튀김과 함께 이 집 대표 메뉴인 오징어 순대도 매일같이 만들어야 하니 현숙 씨 고생이 말이 아니다. 손이 많이 갈 텐데. 아우, 손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진짜 저희 집 신주 단지예요. 네. 각종 채소는 물론 어묵과 오징어 다리 등을 일일이 갈아 넣고 손으로 직접 버무려 순대속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속을 오징어 안에 넣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오랜 인내와 나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가 비어버리면 썰으면 머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내 건데 이거 쭉 잘라 나가서 안 주면 싫어하지. 네.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잔소리쟁이가 돼야지 음식이. 직원들 눈엔 이런 현숙 씨가 어떻게 비춰질까? 글쎄요, 뭐 이쁜 맛 좋은 말 해드려야 되나요? 여장군이라고 하시면 딱 맞는 표현 같기도 하고. 그 사장님들은 보통은 직원들이나 이렇게 다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들은 다 이제 같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뭐 힘든 거 좀 덜어주시고 이런 편이시고. 지금 새우 남은 게 얼마나 있지? 두 상자? 두 박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바쁜 틈틈이 튀김집 식재료도 직접 챙겨야 하는 현숙 씨.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자연산 새우. 아니 우리 새우 사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일은 나갈 것 같은데. 나한테 달달 벗기지 않으려면 좀 부지런히 새우 좀 사봐. 미치겠다고. 진짜 받아보면 하나도. 새우가 없다는 말에도 정체 자리를 뜨지 못하는 현숙 씨. 이거 어떡하지? 새우 가게 사장님이 상자 뒤져 보이며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5,000원 그래도 있으면 줘. 다른 사람 주려고 붙여놨을 거 아니야 또. 야 진짜 맨날 거래하는 사람 줘야지.
비롯한 박스인가? 장사하는데 가서 뭐 하는 거야, 거기? 하지 말라고, 거기는 장사하잖아. 과연 새우가 있을까? 봐. 딱 걸렸어. 나한테. 야, 이거 봐. 정말 숨겨둔 새우가 있다? 아우, 정말. 아, 저 빨리 꺼내줘. 안 돼. 빨리 꺼내줘, 빨리. 빨리 상자채로 꺼내줘. 나 안 그러면 여기 오늘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정말. 빨리 꺼내달라고. 아우, 정말. 아, 내 새우 빨리 꺼내줘. 새우값 받으려면. 결국 귀한 자연산 새우를 손에 넣는데 성공한 현숙 씨. 아이고 독하다. 새우 전부 아주. 소문 났어요, 깡패라고. 그래?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새우값 이렇게 비싸도 다 현찰박치기 하잖아요. 그래도 현숙 씨 물건 사는 족족 바로 현찰로 계산하는 덕에 상인들 인심은 잃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비싸도 말을 안 해요. 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최고가를 쳐도 물건값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니까. 혼자서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현숙 씨. 또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 그녀가 향하는 곳은 아우 뭐야 또 튀김집이잖아. 괜찮아? 이거 도와줄까? 현숙 씨 딸도 있다. 이쁘다. 사장님도 같이 하세요? 예. 제 제자 삼았어요. 시장 입구 닭강정 가게를 시작으로 바로 옆에 붙은 튀김집에 건너 딸이 하는 또 하나의 튀김집까지. 속초 관광수산시장 안에서만 무려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갑부 부부. 이러니 시장 갑부라고 소문 안 날 수가 있나? 겨우 약 23제곱미터짜리 가게 3개지만 새우튀김에 오징어 순대 그리고 닭강정까지 팔며 한 달에 무려 2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숙 씨. 전통시장의 관광객이 늘고 사람들의 취향이 고급화되는 것처럼 시장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포장 하나에도 적용한 것이 튀김집 성공의 비밀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2호점 돈통도 확인 안 해볼 수 없다. 우와! 2호점 못지않게 대박이네. 드릴게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장. 17년 전 친정엄마를 따라 현숙 씨 부부가 이곳에서 시장 장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부의 큰딸 예빈이가 대학 졸업 후 엄마 아빠를 따라 시장 장사를 배우겠다고 나섰다. 사람들 앞에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시장 장사를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굳이 말리지 않았다는 현숙 씨. 거기엔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시장에 장사라면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계시니까 남자 여자 남녀노소 누구 하나 없이 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10년 20년 가르칠 거를 저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 얘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내 아이가 언제 저렇게 변했지 그 정도 느낄 정도로 너무 미안하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제가 권했던 게. 근데 잘하고 있어요. 한바탕 전쟁이 끝났다. 깨끗이 정리하느라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갑부의 가게. 마감할게요. 마지막 정산 작업을 준비하는데 오! 주말답게 현금이 쏟아져 나온다. 과연 튀김집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자자자자자 현숙 씨 장보러 제작된 카메라 빨리 집중해봐. 가게가 2개잖아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매출 적어놓은 거예요. 장부를 보니 매출 기대감 더 오르고 딸 손에 들린 돈 뭉치를 보니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다 됐어? 적었어? 적어야지. 오 많이 들었네. 과연 튀김집 1, 2호점에서 벌어들인 오늘의 매출은? 오! 대박! 아 이거 진짜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막 도와줄 때 막 하기도 싫고 힘드니까 난 절대 장사 안 해야지 이랬는데 고생한 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닭강정 하나만으로도 아파트 3억 5천에 가게 3개, 게다가 미래를 대비한 저축보험까지. 예상 자산만 2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갑부. 앞으로 이들의 자산은 얼마나 더 많아질까?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노력의 대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어렵고 남들한테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창피해. 이거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봐. 그냥 문 바로 닫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지 않을까. 저도 담배를 금연한 지가 벌써 9년째. 우리 둘째 녀석 딱 놓고 큰 녀석한테 한마디 딱 듣고 나서 가감하게 제가 담배를 부러뜨겠어요.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한 번은 독해져라. 한 번 마음 먹었던 것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내 인생에서 한 번만 독해져 보자. 정말 이거 하나만큼. 그것을 이뤄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결심하는 거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부의 성공 비밀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 이들 부부처럼 살아보라. 그렇다면 당신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축산물 1번지 마장 축산물 시장.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다 들어오면 다 그랬는데. 그곳에 특별한 서민 갑부가 있다. 3대 장군 마장동. 비녀 칼잡이의 살벌한 비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